안녕하세요. 수학 강사 김동환입니다. 자, 오늘은 9월 모의평가, 드디어 모의평가를 이제 수능 치기 전에 드디어 9월 모의평가를 다들 쳤고, 우리 모두 시험 친 수험생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이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 시험은 수능 시험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의평가 시험에 여러분들이 너무 얽매여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9월 모의평가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조금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간에 여러분들이 9월 모의평가에서 내가 잘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못했던 부분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정리해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의 개념을 조금 더 보완을 시켜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설 강의를 조금 더 들었으면 더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수업은 우리가 수원, 수투 해설 강의를 진행할 거고, 다른 영상에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이렇게도 다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거는 따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수투 14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전체적인 총평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조금 더 문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번 문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F'E는 0인 3차 함수 fx래. 그러면 일단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x는 0에서 극대를 갖고 x는 2에서 극소를 갖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야. 자, 그래서 y는 fx에 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여기 x는 0에서 극대를 갖는구나, 그죠? 그 다음 x는 2에서 극소를 갖는구나 하고 들어가셔야겠지, 그지?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 자, 그랬을 때 이제 p가 양수에 대해서 우리 gx라는 놈을 새롭게 정의를 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정의된 함수의 그래프, 즉 이놈을 해석을 잘 하셔야겠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선생님이 이제 fx 빼기 f0, 자, 이런 함수들, 뺀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f0이라는 위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야. 여기가 f0이니까. 그죠? y는 f0을 내가 그래프를 쫙 그려보면 여기가 y는 f0이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양수 p에 대해서 fp는 대강 한 요 정도에 되겠지. 뭐 예를 들어서 x는 p를 내가 여기라고 잡으면, 요 점을 fp라고 잡으면 y는 fp는 이런 식으로 끄이겠지. 자, 이런 상태에서 내가 gx의 그래프를 새롭게 그려야 되니까 밑에다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기준으로 볼 거니까 내가 여기다가 y축 하나 그려볼게. 여기가 x는 0이야.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fx 빼기 f0이라는 얘기는 이 함수에다가 이 f0을 뺀 거니까 정확히 x는 0에서 y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x축을 이렇게 내가 잡았을 때 요 놈의 모양 꼴이 그대로 밑에 붙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지금 나는 y는 gx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p의 값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p의 값이 대강 여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fx 플러스 p 빼기 fp라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겠지. 아마 이제 문제를 풀기 어려워했던 친구들은 아마 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이런 얘기야. 이 얘기는 fx라는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그렇죠.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고, 그러면 이놈을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요 놈의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 이런 식으로 뭐 대강 그려지겠지. 대략적으로 보자. 그 다음 거기다가 fp를 뺀 거니까 fp가 요거잖아. 요걸 뺀 거니까 어떤 모양이 남겠어? 요 놈의 함수가 생기겠다. 그대로 여기다가 붙어지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gx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렸으니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이제 합답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풀라고 했었죠. 그죠? 기억, 니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그죠?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 아마 이제 문제 평가원 입장에서는 문제가 조금 헷갈릴 테니까 P는 1인 경우부터 한번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의 모양일지 대강 그려봐라 라는 식으로 기억을 줬던 것 같대. P는 1인 거를 일단 먼저 써먹어야 되니까 한번 봅시다. 자, P가 1일 때. 자, G'1이 0이냐?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러면 P가 1인 게 여기가 1이야.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가 조금 있는 게 수투 단원에서는 이제 변곡점이라는 내용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변곡점에 대한 그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3차 함수에서 알고 있으면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했었지. 변곡점이라는 거는 요 점을 기준으로 이 3차 함수가 정확히 점대칭을 이루는 거고 요 변곡점의 위치는 우리가 x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P가 1이라는 건 요 변곡점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x는 2와의 거리가 정확히 1만큼 차이가 난다는 건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요렇게 그래프의 모양이 생기면서 여기가 정확히 얼마가 되겠다. 그렇죠? 1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1만큼 그대로 갖다 붙인 거니까. 그래서 G'1 값이 정확히 얼마다? 0이 된다. 왜? 이때의 기울기가 0이니까. 왜? 극소값의 위치니까. 당연하죠. 기억 맞는 말이 되겠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gx가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하면 그걸 만족시키는 p의 개수는 몇 개다? 오직 한 개밖에 없다. 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여기서 미분 가능하니? 요 지점 봐봐. 미분 가능해?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얼만데? 좌미분 개수는 0이야. 근데 우미분 개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삐죽 튀어나왔잖아. 그죠? 여기서는 일단 미분 불가능한 점이라는 걸 대략적으로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미분이 가능하겠어? 그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끊겼단 말이야.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뭐였어? 0이었으니까 우미분 개수도 0이 되도록 하는 놈을 찾으면 되겠네. 즉 P가 어디에서 끊겨야겠어? 니은을 풀었을 때 P가 다른 색깔로 할게. P가 여기에 위치하면 여기서부터 그대로 붙으니까. 그죠? 그대로 붙으니까 옆에다 한번 그림 그려보자. 니은의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자, X축, Y축. 원래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이 붙었었고, 그죠? 기울기가 0이야. 그 다음 0이 되도록 요 놈을 그대로 갖다 붙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옆에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해되니? 그게 바로 뭐다? P가 뭐일 때? 그렇죠. P가 2일 때. 요 오른쪽의 그림이 그대로 붙여지게 될 것이고 요때 좌미분계수의 기울기 좌미분계수 0, 우미분계수 0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겠다. 요거 말고는 없죠. 왜? 우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밖에 없잖아. P가 2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P의 개수는 오직 몇 개다? 한 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디귿 한번 봅시다. 자,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방금 P가 2인 경우를 했었는데 그치? 여기가 P가 2인 경우였잖아.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거래 gx란 놈을 적분의 의미는 넓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P가 2일 때야.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3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요 지점을 기준으로 정확히 대칭이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의 모양과 요놈의 그래프의 모양이 정확히 이놈의 점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으니 요걸 그대로 내가 갖다 붙였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적분했을 때 요 넓이의 합과 그죠? 그 다음 요 넓이의 합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다. 넓이 자체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놈이 부호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마이너스 위에는 플러스 값이니까 둘을 합치면 정확히 뭐가 되겠다? 그렇죠. 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런데 P가 만약에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되면 P가 2보다 커지게 되면 이놈의 함수의 모양이 정확히 더 어떻게 되니? P가 더 커지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기울기 자체가 더 급하잖아. 요전보다. 그죠? 기울기가 더 급하게 그려지게 될 거고 이놈의 함수의 모양 자체는 정확히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띠게 될 거야. 그러면 똑같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내가 적분을 했을 때 1에서 만나는 점이 대강 여기라고 해보자.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 차가 나고 그죠? 근데 이 넓이 차는 당연히 양수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우리 gx라는 놈을 적분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3차 함수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적분에 관련된 그리고 새로운 함수의 해석까지 같이 들어간 좀 되게 짬뽕이 많이 되어 있지. 그래서 되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기본기만 여러분들이 잘 갖추고 있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문제가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넘어가서 15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15번 문제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킬러 문제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왔어. 특히나 수원에 이제 수열에서 보통 이제 킬러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생각보다 9월 모의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게 좀 의외였고 아마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을 때 내 생각에는 이 문제 다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죠? A1부터 A5까지의 합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A1의 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A6부터 A5, A4, A3, A2, A1 수영도로 쫙 그렇게 한번 쫙 나타내보고 되는 놈들 안 되는 놈들 다 쳐내고 되는 놈들만 싸그리 다 모아가지고 아마 합을 구해서 맞춘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을 거야. 당연히 그렇게 푸시는 게 맞고요. 수영대로 그리는데 나도 아마 선생님도 아마 지금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들으려고 지금 해설 강의를 본 건 아닐 테니까 이놈의 개형, 이놈의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도 수열 문제를 풀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수열도 사실은 함수이잖아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의 개형으로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볼 건데 잘 보세요.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 즉 fan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 요 놈을 함수의 치역의 원소, 함수 값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놈을 정의역의 원소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 이 놈을 y는 fx꼴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an 플러스 1, 즉 an의 부호에 따라서 an의 범위에 따라서 얘네들이 나타내져 있는데 an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인 경우에는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마이너스 2an 마이너스 2니까 이놈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시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치? 0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찍히게 되네. 마찬가지로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될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놈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자. 자, A5 더하기 A6은 0이라고 했고 이건 조금 이따가 볼게. 자, A1부터 A5까지의 합, 그러니까 수열들의 합이 결국 양수라고 했는데 결국은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면 되게 특이해. 어떻게 특이하냐면 만약에 내가 A1이 음수야. A1이 음수에 찍혔어. 그러면 이놈의 함수값은 뭐가 되니? A2가 될 거예요. 그지? 그 A2는 당연히 음수야. 함수값이 음수니까. 그럼 A2가 음수니까 당연히 A3도 음수가 될 거고
그러면 A4도, A5도, A6도 쭉 다 음수가 되겠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A1이 0보다 작으면, 물론 0이 될 수는 있어요. A1이 0보다 작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뭐가? AN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냐면, 봐봐. AN이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A1부터 A5까지 합이 양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양수가 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A1이 음수가 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다시 말해, A1은 무조건 양수가 돼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왼쪽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오른쪽 부분인 A1이 양수가 되는 형태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A1이 양수가 되면 아무거나 하나 잡아볼게. 그러면 이놈의 함수값이 A2가 되고 A2가 양수죠. A2가 양수면 당연히 뭐 A2가 여기 찍힌다고 할 때 A3도 양수야. A3가 양수면 A4도 양수야. 그러니까 A1이 양수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낼 수 있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물론 0이 될 수는 있어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문제를 좀 더 뜯어보자. 결국은 이 조건, 두 번째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일단 A1 자체가 0보다 크거나, 0 포함해도 상관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일단 알 수 있겠지. 0보다 작으면 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양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A1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알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A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 A5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A6도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은데 합이 0이래. 다시 말해서 얘네들이 다 뭐라는 얘기야? 그렇죠. 0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결국은 우리가 A1부터 A5까지 합을 다 구해야 되니까 A4, A3, A2, A1을 구할 거야. 지금부터. 그럼 내가 이제 A5가 0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A4를 구할 건데 잘 봐.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함수로서 생각을 해보자 했지. AN 플러스 1은 FAN.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A5가 0일 때 이 정의역의 원소를 한번 찾아볼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A5가 0일 때. A5가 0일 때. 함수값이 0일 때. 만족시키는 X값 뭐 있니? 마이너스 1, 0, 1 있죠. 근데 마이너스 1은 안 돼. 음수가 되면 안 된다 했으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따라서 0과 1밖에 없어. 그러니 A4는 0과 1이 되겠다. 0 또는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용도로 한번 나타내보자는 거야. 괜찮니? 자, 이번에는 또 거꾸로 한번 보자. A4를 내가 알고 있을 때 A3에 대해서 내가 살펴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일이 없는 게 A4가 0이면 어차피 지금 이놈의 관계식은 다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는 거니까 A5랑 A4의 관계나 A4랑 A3의 관계, A3이랑 A2의 관계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되잖아. 그러면 A5가 0일 때 A4가 0과 1이 나왔다는 얘기는 A4가 0일 때는 A3도 0과 1이 나오겠죠. 물론 그래프로서도 생각할 수 있어. A3이 0과 혹은 1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A4가 1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A4가 1이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 1이 여기 있죠. 자, 1. A4가 1이면 될 수 있는 X값이 뭐밖에 없니? 2분의 1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4가 1이면 될 수 있는 A3은 뭐밖에 없다? 그렇죠. 2분의 1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자, 조금만 더 가보자. 우리 A2랑 A1만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A3은 0이니까 마찬가지로 A2는 0과 또는 1이 있을 것이고, 자, A3이 1이면 아까 A4가 1이면 A3이 2분의 1이었으니까 A3도
1이면 A2는 2분의 1.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A3이 2분의 1이면 요거 한번 보자. A3이 2분의 1이면 여기가 2분의 1인데 2분의 1이면 될 수 있는 x값이 여기 두 개가 있죠. 뭐 두 개의 값을 구하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요 놈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그러면 요 놈이 될 수 있는 놈은 A2는 알파 그리고 베타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알파랑 베타에 대한 식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게 있는 게 이 알파랑 베타는 어차피 이 놈이 정확히 x는 2분의 1을 기점으로 대칭이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점도 x는 2분의 1을 기점으로 대칭이 될 것이고 x는 2분의 1로 대칭이 된다는 얘기는 두 놈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다? 정확히 1이 되겠다. 2분의 1의 2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알파랑 베타를 더한 요 놈의 합은 1이 된다. 내가 왜 이렇게 할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A1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 실근의 개수가 아니라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선생님이 합으로서 얘기를 조금 해줬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 A1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A2가 0이면 A1은 마찬가지로 0과 1이 나올 거야. 그런데 요 놈의 A5부터 A4, A3, A2, A1 요 놈은 다 합이 0이니까 이 놈은 되지 않아요. A1부터 A5까지 합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A2가 1이면 아까 전에 1이면 2분의 1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A1은 2분의 1. 괜찮지? 자, A2가 2분의 1이면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고 했어. A1이 알파, 베타. 그러면 이놈의 합은 얼마다? 그렇죠. 합은 1이다. 괜찮니? 좋아.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요 놈들을 할 건데 요 놈들은 조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요 놈의 알파와 요 놈의 베타를 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그래프로 가보자. 이 알파랑 베타가 얘는 이때는 정의역이었지만 이번에는 치역의 원소로서 생각을 해볼 건데 알파 베타가 1보다 작으니 대강 여기가 알파가 될 거고 대략적으로 여기가 베타가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두 개의 실근, 두 개의 교점들이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이놈들도 x는 2분의 1을 기점으로 대칭이니까 두 놈의 합은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 다시 돌아와서 요 놈들도 각각 A1이 몇 개씩, 두 개씩 생길 건데 그 두 개가 뭔지는 몰라도 그 둘의 합은 물론 계산할 수는 있지만 둘의 합은 얼마? 1. 얘도 마찬가지로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 교점 구할 수는 있지만 구할 필요 없어요. 둘을 합치면 얼마?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모든 A1의 합을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1, 1, 1, 3, 4, 2분의 1 얼마? 답은 2분의 9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아마 1번이 될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우리 15번 문제, 킬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높진 않았어. 특히나 선생님이 지금 그래프로서 보여줘서 되게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선생님 저희가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단순히 그냥 쭉 수영도로 나열을 하셔도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수열은 나열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가 이제 20번, 수투 20번 문제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이어서 20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선생님이 요걸 안 적었구나. 미안해. 여기다가 추가로 적을게요. 요 사이에. 이걸 빼먹었네. 자,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인가? 요 놈이 6x 플러스 k. 자, 문제 상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되게 자주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절대값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고 어려워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절대값 어떻게 푸는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늘 얘기를 하지만 이 절대값이 등장을 하게 되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사칙연산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미분 돼? 안 돼? 안 돼. 적분? 안 돼요. 특수한 경우에서만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값을 보면 이거를 풀자라는 게 먼저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이 3차 함수에 대해서 문제 한번 읽어볼게.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총 몇 개래? 4개래요.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물어봤다는 거는 물론 방정식을 풀어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기하적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가 4개를 뜻하는 거다. 다시 말해 이것도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 fx 더하기 x 이 절대값을 풀어야 되니까 이걸 풀려면 당연히 이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0보다 작은 경우로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fx 더하기 x라는 함수의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 이 x값을 기점으로 나눌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fx 더하기 x라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적어보면 2분의 1의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의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1x가 되죠. 자, 그럼 이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얘를 도함수를 구하고 막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그냥 얘 자체가 이미 x를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x는 0에서 근을 갖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조금 특이하게 얘를 x로 묶게 되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더하기 11. 자, 얘가 2차식이니까 이놈의 근을 내가 갖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이놈의 판별식이 음수가 나와요. 판별식이야 쉽게 계산하면 되니까. 판별식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다? 0개다. 실근이 없다는 얘기야. 그 말은 0을 제외한 실근이 없다. 근데 3차 함수야?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야? 그러면 이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대각 이런 식으로 가는 형태가 되겠네. 즉 근을 0 제외하고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양수인 부분과 음수인 부분만 따지면 되니까 0을 기점으로 여기는 음수이고요. 여기는 양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 x는 0을 기점으로 우리가 따져보자. 어떻게? 첫 번째. 자,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fx 더하기 x라는 식이 음수이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가 붙겠죠. 그러면 자, 요 방정식에서 fx 더하기 x가 음수이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fx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x만 넘기면 좋아요. 7x 더하기 k가 얼마다? 7x 더하기 k가 0이다. 자, 이걸 만족하는 x는 결국은 마이너스 7분의 k고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k 실근 무조건 같네요 라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k가 뭐인 경우에 대해서만 k가 그렇죠.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x가 음수가 되니까 실근이 해당되는 거죠. 오케이. k가 양수인 경우만 실근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살펴봅시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을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fx 더하기 x라는 놈이 이게 fx 더하기 x라는 함수였잖아. 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고 있으니 절대값이 그대로 풀리겠네. 왜? fx 더하기 x가 양수니까. 그러면 그대로 풀어서 2fx 더하기 x는 6x 플러스 k를 내가 계산을 하시면 요거 계산 한번 해봐. 2배, 2배, 2배 다 한 다음에 계산을 해보시면 자, 한번 적어볼게. 이렇게 돼요.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는 k가 됩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좀 보기 좋게 k만 오른쪽으로 넘겨놨어. 이거 되게 우리가 많이 풀었던 형태잖아. 왜? 이 함수, 3차 함수와 y는 ky와의 교점의 개수. 다시 말해 이것도 그래프로 풀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이 새롭게 생긴 요 함수를 뭐라고 놓고 이런 새롭게 생긴 요 함수를 gx라고, gx 쓴 적 없죠? gx라고 새롭게 정의를 시키고 이 y는 gx라는 함수와 y는 ky와의 교점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실근의 개수가 총 몇 개? 총 4개가 되도록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gx가 x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5x라고 할 때 이놈의 도함수가 어떻게 되니? g'x 계산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5고 오케이.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니까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우리는 x는 1에서 극대값, x는 5에서 극소값을 갖는 3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좋아요. 자, y는 gx를 한번 그려보면 자, 여기가 뭐라고? x는 1. 그렇죠. 여기가 뭐라고? x는 5. 그렇죠. 자, x는 1을 내가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요 놈의 값이 1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9 플러스 15니까 얼마야? 7이 돼요. 7. 여기가 y는 7이야. 그리고 내가 5를 대입해보면 5 대입해보면 계산 y는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적어도 y는 k가 어디에 놓여야지? 요 사이에 놓여야 3개를 가질 수 있구나. 그러면 봐봐. 이 3차 함수와 y는 ky와의 교점이니까 아무리 많아도 교점의 개수가 최대 몇 개니? 최대 3개예요. 근데 총 몇 개가 돼야 된다 했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다 말해놓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개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최대 3개야. 여기선 나와봤자 최대 1개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1개를 가지고 여기에서 3개를 가져야지 서로 다른 실근 4개를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K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만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 Y는 K가 양수, 즉 Y는 0이 요쯤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0보다는 일단 위에 있어야겠구나. Y는 0인 경우도 안 돼. K가 0인 경우도 안 돼요. K가 0이면 교점 3개, 여기도 0인데 0 겹치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실근의 개수가 4개가 아니라 3개가 되는 거야. 그건 주의하시고. 어쨌든 간에 될 수 있는 게 그러면 K가 0보단 커야 되고 7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총 몇 개니? K가 될 수 있는 게 1부터 몇 가지? 6까지 가능하겠네. 1부터 6까지 합 얼마? 2분의 6 곱하기 7. 답은 21이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 아까 0의 위치를 여기로 잡았는데 0의 위치는 여기죠. 요 계산해 보시면 아니네, 여기가 맞네. 미안해. 여기가 x는 0이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번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이어서 우리 21번과 22번 문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어서 우리 예제가 아니죠. 수원의 21번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몇몇 학생들이 조건이 아마 좀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지 않았을까. 그런 문제인 것 같아. 하지만 이제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같이 등장한 걸로 봤을 때 뭔가 역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요. 자, 한번 문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프가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고 얘는 지수함수, 얘는 로그함수가 등장했는데 지금 자체는 얘네 둘 자체는 역함수 관계가 아니야.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수랑 로그랑 같이 나왔으니까 뭔가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요놈의 길이가 2루트 2래요. 그리고 이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자,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게 2루트 2니 요거를 딱 잘랐을 때 이렇게 90도로 쫙 잘랐을 때 45도, 45도, 여기가 2, 여기가 2가 된다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잘랐냐면 이유가 있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노란색으로 친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내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전체에서 삼각형을 뺄 수도 있고 뭐 신발끈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 내부에서 삼각형을 더하는 식으로, 다시 말해 요 점에서 요렇게 선을 연결시키면 요 삼각형 3개의 합으로서 삼각형의 넓이, 전체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미 요게 2고 요게 2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는 정확히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럼 난 이제 뭐만 구해주면 돼? 요 삼각형의 넓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 돼. 그런데 요 길이가 2니까 적어도 나는 요 놈의 높이만 찾아내도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2니까 요 놈의 높이, 요 놈의 높이라고 하면 요 놈의 y좌표랑 요 놈의 y좌표를 뺀 놈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찾아봐. 내가 필요한 건 요 놈의 x좌표가 필요해. 여기 x좌표. 요 놈의 x좌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요 놈의 y좌표랑 요 놈의 y좌표가 필요해.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요 놈의 y좌표는 뭐냐면 a를 알 수만 있으면 y축과의 교점이니까 x에다 0 집어넣은 a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a를 알기만 하면 돼.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의 좌표도 찾아내야 되는데 이 함수랑 이 직선의 교점이네. 근데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와의 직선에 대한 교점은 구해낼 수가 대다수 없어요. 못 구해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구한다고 보시면 되고,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문자로 두라고 했었어. 어차피 계산 못해. 그냥 그래프의 성질로서 풀어야 된다는 거야.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문제가 대다수 그래. 그러면 여기가 x좌표를 내가 알파라고 한다면 요놈의 y좌표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런데 이놈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점이 바로 뭐니까? 요 점이니까 요놈의 좌표는 알파 플러스 2, 요놈의 좌표는 y좌표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죠.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이만큼 다운. 여기까지 괜찮니? 아, 좋아. 그러면 이놈의 x좌표, y좌표도 알아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알파를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많이 막혔을 것 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뭐? 그렇지. 이 두 놈의 역함수의 관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라고 했었지. 직접적으로 역함수인 건 아니지만 이놈의 역함수가 y는 로그 a의 x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거기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잖아. 다시 말해서 역함수에다가 뭐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무슨 함수다? 이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 잘 봐. 함수와 원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뭐? y는 x 대칭 관계라고 했어. 그럼 내가 y는 x를 그었을 때 여기가 y는 x야. 이 y는 x를 기점으로 요 점이 정확히 대칭이 될 것이고, 어디로? 여기로 대칭이 될 것이고 xy 좌표가 바뀌겠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알파가 될 거야. 그런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놈이 바로 요 함수라고 했는데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더니 바로 뭐가 되겠다? 요 위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게 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에다가 얼마만큼? 1만큼 더한 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5라는 놈이 결국 뭐랑 같다? 알파 플러스 2라는 놈과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알파 값이 얼마다? 2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알파 값이 2분의 3이라는 거는 결국 다 끝난 거야. 요 놈의 x좌표도 내가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 놈이 2분의 3, 2분의 5,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토대로 여기다가 대입하면 a 값도 구할 수 있지. a 값 계산해보면 a의 2분의 1제곱이 2분의 5니까 a가 4분의 25고 a분의 1은 25분의 4예요. 그냥 계산이야. 그죠? 그 다음에 요놈의 좌표값은 알파가 2니까 여기다 다시 적을게. 알파가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2분의 7, 2분의 1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로 뭐? 삼각형의 넓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니? 계산해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원래 구했던 이 삼각형의 넓이 2랑 그 다음 한번 볼게.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거야. 밑변 2분의 1 곱해야 되니까 그냥 1이라고 할게. 요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높이가 아까 2분의 3이었죠. 이놈의 x좌표니까 2분의 3. 그 다음 요 쪼매난 요 삼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자. 요게 밑변의 길이가 2고 높이를 구하려면 높이가 뭐야? 요놈의 y좌표에다가 이놈의 y좌표를 빼는 거니까 요놈의 y좌표가 2분의 1이었어. 거기다 뭐를 빼야 돼? 25분의 4를 빼야 되겠죠. 거기에 2분의 1 곱하기 2니까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결국 구하고자 하는 게 50S니까 여기다가 50 다 곱하시면 175, 50,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것이고 얼마니? 225 빼기 8, 210 25죠. 25 192가 나오네요. 이렇게 구해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21번까지 끝냈고 우리 대망의 수원수투의 가장 이번에 어려웠던 문제 22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대망의 22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건데 문제 자체는 일단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 많이 여겼었고 특히나 이제 킬러 문항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킬러 문항이면 뭔가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 엄청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정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들이 대다수이고 그래서 조금 더 개념적으로 파고 들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건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일단 뭐 사실 개수가 주어진다는 건 fx를 직접 구하란 얘기야 보통은. 자, 그 다음 gx가 나왔어요. gx라는 또 새로운 함수가 나왔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는데 f의 x-3 f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 그죠? 이놈과 곱하기, 자, 요게 이 문제에서 아마 가장 큰 핵심이 아니었을까 싶어. 자, 리밋 극한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바로 버린 친구들. 자, 반성합시다. 자, 어떤 걸 반성해야 되냐? 얘는 사실 그냥 뭐야? 여러분들 새롭게 본 게 아니에요. 뭐야 이거? 리밋 h분의 되게 많이 본 형태. 미분 계수의 정의 물어본 문제야.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절대값이잖아요. 저는 절대값만 보면 절대 못 풀어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절대값이 헷갈리잖아. 그럼 새롭게 치환하세요. 어떻게? 난 절대값이 싫어. gx는 이미 썼으니까 tx라고 새롭게 함수를 만들어.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볼까? 저 식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밋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야. 이거 주의해. 자, 우극한으로 가는 거야. h분의 잘 보세요. 얘가 tx 플러스 h지. 그 다음에 얘는 tx 마이너스 h죠. 자, 아직도 처음 본 거냐고 얘기할래?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뭐 미분계수 정리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풀었잖아. 어떻게? 나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tx 플러스 h 마이너스 tx, 정확히 말하면 도함수가 되겠네.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게 더 맞긴 하겠네요. h분의 나는 이게 필요해. tx 플러스 h 마이너스 tx. 없던 놈에서 tx를 뺐으니까 다시 더해줄 거고, 근데 뒤에 마이너스랑 딱 연합을 하면서 마이너스 h, 이거 많이 해봤잖아. 그죠? t x 마이너스 h 마이너스 tx. 자,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야. 괜찮죠? 혀 씹었어.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어디로? 밑으로 보내면 되겠죠. 우리 이렇게 많이 푸니까. 그지?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이놈 한번 볼게. 이놈 뭐야? 우극한이야. h가 0 플러스야. 우극한이야. 우미분계수. 그렇죠. 자, 얘 한번 볼까? 얘 뭐야? h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0에서 우극한으로 가지만 얘 입장에서는 뭐야? 좌극한이죠.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도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좌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그럼 선생님, 오케이, 이게 우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좌미분계수를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자, 한번 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자, 어떤 함수를 생각해 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fx의 절대값이 tx라고 했고 fx가 3차 함수고 최고 차항 계수가 1이니까 최고 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보자. 예를 들어서 fx란 놈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내가 tx를 얘기하려면 절대값이니까 뒤집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이게 y는 tx가 되겠지. 잘 봐. 내가 요 지점 한번 볼게. 요 지점. 좌미분 계수랑 우미분 계수가 어때요? 미분 가능하니까 같지. 그러면 이놈이 얘기하는 건 t'x, t'x. 여기서는 이 t'x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괜찮니? 요 얘기가 지금 이 얘기가 이 지점에서는 이 t'x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미분 가능한 지점들은 당연히 다 똑같이 이 t'x가 될 거야. 문제는 뭐니? 문제는 여기예요. 딱 봐도 여기 문제일 것 같지 않아? 왜?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잖아. 그럼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를 거고, 더욱이 우미분계수랑 원래 y는 fx의 좌미분계수는 같은 건데, 잘 봐. 좀 더 확대시켜서 그려줄게. 이렇게 된 거고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 원래 미분계수는 이렇게 같아야 되는데, 미분 가능한 놈인데 이게 뒤집어지면서 좌미분계수는 정확히 반대로 된단 말이야. 크기는 같으면서 부호는 반대인. 다시 말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 합이 여기서는 얼마다? 둘이 부호가 반대니까 정확히 여기서는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을 했단 말이야.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잘 볼게. 자, 조건 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조건 가를 봤더니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 연속. 보세요.
fx-3은 fx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야. 근데 연속함수랑 어떤 놈을 곱했더니 연속이 돼야 돼. 근데 이놈 자체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저놈을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 형태를 일으켰냐면 요 지점을 봤을 때는 아이고야 여기는 ET'X로 계속 가다가 요 지점에서 갑자기 뭐가 돼? 0이 돼. 0이 된다. 여기서는 미분값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기울기로 계속 얘기하다가 여기도 기울기로 계속 얘기하다가 딱 요 지점만 되면 0이 된다고. 그럼 무슨 말이 돼? 요 놈을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내가 이 지점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라는 지점에서 요 놈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알파라는 지점에서 이 알파 때의 요 값은 정확히 얼마?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놈은 뭐 어떤 값으로 가겠지. 얘도 어떤 값으로 가겠지. 다시 말해 x는 알파에서 정확히 뭐다? 그렇죠. 불연속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놈은 불연속인 놈이구나. 자, 중요한 거. 어느 지점에서? 이 지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자,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잖아. 예를 들어서 요런 지점, 얘는 또 뒤집어지니까 요런 지점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고 여기서는 불연속하지 않아. 여기는 연속해. 주의하셔야 돼. 불연속하는 부분은 바로 어디다? 요런 부분. 미분 불가능한 부분이 불연속이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연속, 불연속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 잘 보세요. 자, 연속인 놈과 내가 불연속인 놈을 곱했어. 지금 저 상황이잖아, 딱. 근데 뭐가 되었으면 좋겠대?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대. 그렇다는 말은 이놈이 적어도 뭐라는 얘기? 그렇죠. 불연속이 되는 지점에서 이놈이 0이 돼야지. 이놈이 적어도 0이 돼야지. 불연속과 곱해져서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더라. 다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y는 fx라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느 지점에서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 다 미분 불가능하니까 어떤 게? 요 놈의 값이 뭐가 돼? 불연속이 된다는 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방금까지 했던 내용. 여기 다 불연속이야. 그런데 fx-3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려고 했더니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한 놈을 그리려고 했더니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놈이잖아. 그러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요 놈과 곱해지면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놈을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 놈의 값, 요 놈의 값, 요 놈을 연속으로 만들어줄 뭐가 없어. 이 0이 없어. 그렇잖아.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켜버리면 0이 될 수 있는 놈이 이게 제일 작은 값인데 이게 오른쪽으로 가버리는 순간 안 되잖아. 그죠? 0이 0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y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아니라 어떤 그래프로 그려져야겠다. 자, 옆에 그림처럼 그려져야 된다. 어떻게? 예를 들어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요 지점 여기 불연속이죠. 미분 불가능이야. 미분 불가능이니까 바로 뭐가? 요 놈의 값이 불연속이야. 내가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 저놈이 불연속이 돼요. 그러면 이 불연속을 연속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연속으로 만들어주는 0이 필요한데 여기에 왼쪽에 0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이 그래프를 살짝 위로 올려주시면 살짝 쿵 위로 올려주시면 요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내가 이 거리를 정확히 뭐라고 뒀을 때, 그렇죠, 3이라고 뒀을 때, 자 봐봐, 이 함수를 오른쪽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이 놈의 위치가 여기로 오면서 불연속과 뭐가 0이 곱해진 형태가 딱 만들어지겠다는 거지. 그러면 불연속인 부분을 연속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 가의 형태를 만족시킬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게 y는 fx라고 한다면 y는 fx 마이너스 3은 어떻게 그려지겠다? 3만큼 평행이동해서 이게 y는 fx 마이너스 3. 아, 요 지점에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 그렇지, y는 fx의 개형을 알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 아직 조건 가밖에 안 봤어요. 우리 이제 조건 나를 볼 건데 gx는 0을 만족시키는, gx가 뭐였어? 아까 요거였지. 큰 틀을 잊어버리지 마. fx-3과 이 이상한 빨간색 네모 박스와의 곱이 gx였어.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는데, 다시 말해서 y는 gx라는 함수와 y는 0과의 교점의 개수가 총 몇 개다? 4개다 라는 거고, 그 놈의 4개의 x좌표의 합이 바로 뭐다? 7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4개가 만들어져야 되잖아. 자, 다시 돌아와 볼게. 자, 우리가 gx라는 놈이 fx-3에다가 아까 빨간 네모 박스 요 형태인데, 이 놈 자체가 이미 몇 개의 실근을 가지고 있어요? x축과 정확히 2개의 교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죠? 세보자. 하나, 둘. 그러면 이 2개 말고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요 빨간색 요 놈이 실근을 총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2개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서로 다른 2개를 더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빨간색이 뭐였어? 아까 전에 빨간색이 요 놈이었어요. 요 놈.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듯이 0이 되는 지점, 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을 제외한 나머지 미분 가능한 놈들은 뭐가 됐어? ET'X가 됐어요. ET'X가 뭐야? ET'X가 뭐야? 이놈이 0이 되는 건 이미 하나 잡아놨으니까 요것만 보면 되는데, ET'X가 뭐니? fx의 절대값. fx의 절대값이라는 요 놈을 미분, 즉 도함수를 얘기하는 거잖아. 도함수가 뭐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즉 이 3차 함수의 절대값의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다시 말해, 얘를 뒤집든 얘를 뒤집어도 어차피 기울기 자체는, 0이 되는 기울기 자체는 똑같이 변하지 않으니까, 바로 어느 지점? 요 지점. 여기. 기울기 0이잖아. 그죠? 뒤집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T'X는 0이 되는 지점 바로 여기. 또 어디 있어? 극소값. 그죠? 여기도 기울기가 0이잖아. 하나, 둘. y는 fx에 대해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는 거고, 이놈 자체를 알파1, 이놈 알파2, 요놈 알파3, 요놈 알파4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알파1 더하기 알파2 더하기 알파3 더하기 알파4가 얼마인 걸? 7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뜯어보자. 자, 보세요. 요놈의 거리가 3이라는 건 알고 있어. 얘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요 거리도 3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알파 3을 기점으로 알파1과 알파4는 3만큼 떨어져 있네. 다시 말해, 알파1 더하기 알파4가 얼마라는 얘기야? 그쵸? 2알파3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3차 함수죠? 몇 대 몇? 2대 1. 근데 요 길이가 3이네? 2, 1. 그죠? 그러면 알파2는 알파3의 얼마만큼? 1만큼 왼쪽에 있네? 따라서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를 내가 계산을 해보면 알파1 더하기 알파4는 2알파3, 그럼 3알파3에 알파2는 알파3 빼기 1, 총 4알파3 빼기 1이 될 거고, 요놈의 값이 아까 얼마라 했어? 7이라고 했거든. 따라서 이 알파3 값이 얼마구나?
2구나. 그러면 다 왔어. 알파1은 얼마야? 3을 빼니까 마이너스 1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y는 fx란 함수를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다. 자, 어떻게? x는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을 2개 가지고 있겠구나. 중근을 가지고 있겠구나. 그 다음 2에서 근을 가지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따라서 F5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5 값은 36 곱하기 3 얼마? 108이 되겠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투 22번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까지 봤는데, 여러분들이 계산 조금 많고 생각할 거 조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뭔가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정의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뜯어보고 혹시 놓치는 거 있나 없나 더 상세하게 살펴봤더니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22번 문제를 못 풀 때 22번이 그냥 어려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이런 상세한 개념들은 없을까, 이런 정의들은 내가 조금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다시 한번 반성, 다시 복습해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원, 수투, 공통 과목에 있는 모든 문항들, 주요 문항들을 다 풀어봤고, 다음 영상에 선생님이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들, 주요 문항들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뒤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